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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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히 이제 블루베리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는 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지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대부분 실패하는 농가들 보면은 품종 선택과 그다음 우리나라 특히 노지에서 품종을 잘못 선택하고 또한 식재 방법 이런 것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컨설팅 일명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에게 조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받으면은 실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컨설팅을 특히 이제 농가와 그 다음에 초보자 이 분들의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단순히 이 묘목만 사서 내가 어떠한 장애가 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물어볼 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단계별로 처음에 이제 식재하기 전부터 이제 재료 구입부터 어느 정도 초보자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할 때는 이 묘목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구입한 사람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견학입니다. 현장 견학을 통해서 이제 그 나무 상태, 현재 수확하고 있는 성목이라든가 묘목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직접 이 농가 현재 단연간 오랫동안 있는 경험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견학에 결국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멀더라도 현장 견학을 한 다음에 이 품종 선택과 재배 방법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무관하우스 2,000평 그 토경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거기에 이제 화분 재배가 약 한 1,500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재배, 그 다음에 이제 차광망 화분 재배 500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쇄목 토경 재배, 거기 한 8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4,000평 정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학을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토양에 맞게끔 재배를 하시게 됩니다. 뿌리가 약한 것을 토경 재배를 하면은 그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견학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배 방법에 있어서 필름 재배, 그 다음에 차광망 화분 재배, 그 다음 일반 화분 재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 비용 면에서도 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들, 특히 피트모스 구입 업체들을 크게 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자 보통 0에서 40mm를 피트모스를 이제 구입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준 데는 비교 견적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데보다 약 한 10%에서 15%를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 견적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품질은 입자는 똑같은데 하면은 약 10에서 15% 정도로 싸게 구입액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이제 필름 재배할 경우도 필름 재배 같은 경우도 이 재료비가 상당히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똑같은 품질인데 저렴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러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많게는 15%까지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소개를 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10원 하나 뭐 먹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대로 이 초보자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견학을 하면은 이제 재배 방법, 그 다음에 관수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줄 때 특히 이제 막힘 현상이 많은데 막힘이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들 수 있는 이 방법 등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특히 이제 논 같은데 이제 재배를 했을 때 이제 배수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로를 어떻게 따야 하고, 또한 이제 방풍망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할까를 눈으로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이제 천평이 안에 1마력을 사용하는데 이제 어떤 형태를 이제 모터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양액 시설, 돈 가장 적게 들을 수 있는 양액 시설 설치 방법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과 열 간격, 특히 이제 매도락 같은 경우는 직립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띄었을 때 이게 밀식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품종별의 이제 뿌리 특성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한 품종을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유기물을 넣으면은 나중에 장애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유튜브에서 대부분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직접 현장에 와서 농가들 보면은 초보자분들 보면은 거기에다 뭐 부엽토를 넣고 그 다음에 파쇄목 넣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락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9대1 최소한 피트모드 10%, 특히 필름집이 할 경우에 그 정도 넣으면은 거의 생리 장애라든가 나중에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90%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상담에 있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심었을 때, 이제 식재했을 때, 이제 초보분들이 3년생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3년생을 잘못 구입하셔서 활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 선택 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다시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이 블루베리 뿌리는 청근성이기 때문에 너무 지소질 많은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흡수가 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저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에다가 전부 일일이 이 바삭코트를 전부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도 이와 같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금년과 같이 이제 폭염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 뿌리들이 바닥에 지금 이제 뻗어서 이 바닥에서 지금 바삭코트 같은 경우를 이 비료 성분이 조금씩 이 뿌리에서 빨아먹기 때문에 지금 뿌리와 이 줄기들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제 묘목을 사서 초기에 뿌리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균형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이와 같이 바닥에다도 바삭코트 뿌리고 위에다도 뿌리기 때문에 뿌리들이 굉장히 다 이와 같이 좋습니다. 이런 묘목을 심는 것과 이 뿌리가 안에서 엉켜 있는 것을 심었을 때 그건 활착률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묘목 같은 거는 잘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꺾고지를 해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대로 이 포트 사이즈, 특히 이제 6인치 정도가 이와 같이 한 뺨 6인치 정도가 돼 있을 때 이 활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5인치를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6인치를 사다가 직경 60에 옮겼을 때 초기에 뿌리 활착이 돼서 1년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수확하는 이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별 어떤 식으로 이제 재배를 해놨다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뿌리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밑에다가 이와 같이 바삭코트를 또 뿌려줬고 또 위에다가 해줬기 때문에 조금씩 영양분 흡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 성장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기별로 이제 마그네슘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을 해줬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황칼슘과 아미노산제를 연면살포를 해줘서 이제 겨울을 잘 버티기 위해서 이 뿌리, 줄기 이거를 강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묘목도 단순히 물과 일반 비료만 주갖고는 안 됩니다. 시기별로 연면살포와 이와 같이 안전한 완효성 비료를 줌으로써 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히 잘 자라고 또한 이식을 했을 때 활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사가시는 분들이 계속 구매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묘목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비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과다 비료로 인해서 염류장의 원인이 보면 봄철에 잎눈이 나오기 전에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때 이제 염류장애 옵니다. 염류장애가 오면 회복이 안 됩니다. 뿌리가 이미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그만큼 이 성장세도 안 좋고 다시 뽑아내야 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예전까지 관행농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별 연면살포, 뿌리부터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데까지 어떤 시기에 어떤 영양제를 주고 어떤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상담을 통해서 먼저 이제 한번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면은 오히려 관행농법으로 10년 이상 한 사람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재 구입부터 처음부터 모든 제초 매트부터 필름, 피트모스, 펄라이트, 스틱 이런 것들을 전부도 모두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관리, 물 관리, 전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묘목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주 전화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은 제가 정성껏 전화를 못 받더라도 다시 전화를 주고 현장 사진을 제가 제공받고 다시 그거를 검토해서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초보자들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어떤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양생장, 웃자라지 않고 나무를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수확할 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많이 달았을 때 크게 키우고 단단하게 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절별 제 매뉴얼을 제가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들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제 연면살포 어떤 영양제를 줌으로써 이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이제 그런 것을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블루베리 생리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비료를 잘못 줘서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어떻게 해서 동해가 발생하고 냉해 예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좋지 않은 것은 아무리 전정을 잘하고 해도 나중 결국에는 열매를 절대 키울 수가 없고 또한 나무가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뿌리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묘목 선택에 있을 때 너무 웃자라거나 이 포트가 너무 작은 것들은 안 됩니다. 또한 대부분 육면은 대부분 하우스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무들이 이 뿌리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세균성 특히 이제 빗물 같은 경우에 그 빗물을 받으면은 이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들은 하우스에서 자란 것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5년 정도 제가 농사를 졌습니다. 처음에도 저 노지에서 거의 한 600평 다 죽였습니다.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많이 했고, 또한 수십 종,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나온 블루베리 품종의 특성을 재배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특히 이제 하우스라든가 노지에서 어떻게 재배하냐에 따라서 토부자분들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재배법과 이런 것을 확인하고 관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봄에 식재를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미리 견학을 하셔서 하면 자재라든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드모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포대당 거의 한 3,000원씩 다 지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재료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나무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건강합니다. 아까 말대로 밑에다가 바삭코트를 뿌렸고 위에다도 일일이 다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뿌렸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이제 한파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묘목들은 아마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묘목을 잘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또한 컨설팅을 받으면 절대 손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